자, 한국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산층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절반이 나는 중산층인데 저는요 하위층이죠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특히 이제 미혼일수록 하위층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미혼들은 한 30% 정도가 제가 중산층이에요 정도 얘기를 하는데 기혼은 그래도 전 맞벌이기도 하고 해서 60%는 대답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일수록 조금 좀 낮고요. 당연히 미혼이 1인 가구가 많을 테니까 미혼 1인 가구는 더 적어서 한 24% 정도가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4인 가구가 좀 높죠. 4인 가구는 한 70% 정도. 애도 낳고 하니까 저 정도면 중산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중산층에서 좀 떨어질 것 같아요라는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은퇴하고는 좀 하위층으로 갈 것 같은데요. 되게 높죠. 거의 뭐 60%가 넘는 수준으로 다들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중산층의 기준을 너무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잡기는 해요. 자, 한번 보면은 4인 가족이 그나마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월급을 한 700 정도 벌어야지 중산층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니 그래도 4인 가족 정도 될 거고 애가 둘 정도 있으면 한 700은 벌어야죠. 연봉 8천 정도는 돼야죠. 근데 이 실제 월급 686만 원이면 상위 24%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0% 정도의 소득을 그 정도면 그냥 중간 정도? 그냥 쏘쏘?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활비는 얼마 정도 해야 되냐? 그래도 한 달에 한 430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 해야 한 중산층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 월 427만 원은 상위 9.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정도 사람들이 월 한 400, 500 쓰는데 그 정도 써야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라고 아주 높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자산은 어느 정도냐? 아니 그래도 애 둘 낳고 그렇게 살려면 순자산, 대출 빼고 한 10억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까지 끼면은 한 15억, 20억 정도는 돼야 4인 가족으로 살만하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불행함을 느끼는지 참 실제 9.4억 원은 상위 11% 수준의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과 중상층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뜻을 모르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중산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 국어사전에 나오는 건데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중간이다. 그래서 그냥 자영업자 중에 소상공인, 작게 뭐 농사 짓는 사람, 그냥 근로생활자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중산층이죠. 그런데 이 중산층의 기준을 2017년도 건데도 엄청 높아요. 중산층은 사실 월 450만 원 정도 4인 가족 기준 요 정도 벌면 되는 건데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월급여가 500 이상, 자동차 2000cc,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한 차례 다닐 거. 이 정도면 상류층이죠. 근데 상류층을 중산층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 TV에서 나오는 그런 가족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을 요걸로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얼마냐? 너 부자야? 너 부자야 아니냐? 이걸로 중산층을 생각하고 님 어디 사세요? 그 다음에 자가예요? 라는 질문으로 바로 너가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하도 이제 우리가 돈 거리니까 아이들도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하면 중에 이모군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뇌구조 그림이 뭐 이제 인터넷에 있는데 자기는 컴퓨터, 돈, 공부 이 정도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중학생이 돈거리는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사회냐고 아주 일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상대적으로 이 외국을 보고 특히 이제 선진국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들 좋아합니다. 근데 선진국들 보면은 너무 고상한 거예요. 영국 봐봐. 페어플레이를 해라.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라. 프랑스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악기도 하나 다루면 좋지. 뭐 이런 거. 미국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하고 뭐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이게 중산층이다. 그럼 얼마나 고상해. 근데 왜 우리는 왜 돈거리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대비 돈거리는 거는 아직 그래도 기회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25.2%가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낮다가 60%예요. 근데 이거 보고 우리가 막 한탄한단 말이죠. 아니
아니 우리나라는 계층 이동에 사다리가 없다 막 이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25%나 계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9년만 해도 뭐 그냥 저는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됐어요. 그냥 대기업 가서 열심히 하고 뭐 임원 달고 하면은 살만할 것 같은데요 하던 분들이 이제는 많이 줄긴 줄었죠. 한 30%도 안 되는데 문이 닫히고 있는 것뿐이지 닫힌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오래된 나라라고 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오래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사실은 뭐 이제 100년이 채 안 된 신생 국가니까 오래된 나라들은 계층 상승의 욕구가 되게 낮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안분지족하는 삶을 사는 거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면 편해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오래된 나라들이고 신생 국가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덜할 뿐이다. 그래서 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엠빅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영국은 실제로 여전히 계급이 있고 최근에 이제 여왕님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왕이 있잖아요. 실제 왕족도 있고. 그래서 이 상류층, 어퍼 클래스, 미들 클래스, 뭐 워킹 클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 남자가 친구가 되려면 계급별로 종목도 다르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what, sorry, pardon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는 이 영어 시간에 저 이거 알려준 것 같거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요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노동계급이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what?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건 약간 좀 좀 예의가 없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무조건 sorry나 pardon보다는 what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어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급이 훨씬 더 심한 게 외국이다. 그래서 한국은 사교육에 미친 나라다라고 외신들이 평가하는데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사교육에 미친 듯이 돈을 쓰지? 라고 혀를 끌끌 차는데 그게 어쩌면은 이제 문이 진짜 닫히려고 하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은 20년도보다 21년도에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판 스퍼트를 막 올리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한 것도 있지만 야, 안 되겠다. 야, 여기서 지금 뒤처지면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바짝 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뭐 의대, 치대, 한의대 나와도 답 없고요. 돈 못 벌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애들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건 뭐 답이 있냐고 아마 반문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답이 없으면 딴 건 더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닫히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실 겁니다. 그 의대 신입생들 중에서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 그러니까 저 때는 국가장학금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걸 모르는데 이게 소득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국가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으시죠. 근데 그거를 받는 분들의 비율이 20%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자 집안의 아이들이 거의 80%가 의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많아야지 의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막 쏟아 부어야지만 의대라는 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 용은 개천에 안 사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원래 용은 개천에 안 살아요. 개천에는 붕어밖에 안 살아. 자, 그래서 이 1915년에 태어나신 정주영 회장님, 고 정주영 회장님이 사실 뭐 성공신화의 뭐 거의 뭐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80년 뒤인 1995년생으로 태어났다면 부자는 되셨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능력이 좋으시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로 현대 그룹을 키울 수 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는 와중에 그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이 넓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부자들도 생겼던 거지.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고도화가 됐고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갔고 문도 자연스럽게 닫히는 거죠. 근데 아직 안 닫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중산층 얘기하고 있는데 페어플레이를 왜 얘기하냐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얘네들이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미국, 프랑스, 영국은 남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지 중산층이죠. 뭐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지 중산층이죠라고 뭔가 좀 우리가 봤을 땐 생뚱맞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의 질을 가지고 중산층을 판단한다는 거는 제 느낌에는 뭔가 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별로 없고 뭔가 자산을 급격하게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맛있게 나눠 먹으면 그게 중산층 아닐까요? 이렇게 느낌을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하면서 마음 편하게
편하게 사시라고. 이게 중산층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어머니나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들한테 이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 그 내 친구 중에 영자 있는데 뭐 옥자 있는데 걔가 옛날에 결혼할 때 그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그때 내가 같이 샀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들 부모님들 정말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한창 이제 열받으시면 하는 얘기 있죠. 그 네 아빠가 그때 그 집 그거 팔자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지금 뭐 재건축 돼가지고 뭐 30억 됐잖아. 그때 네 아빠가 그 말 안 했으면, 그때 네 아빠가 그거 안 팔자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러고 살겠니? 하면서 이 멘트 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에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한 동창이 의사가 됐어요. 부럽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게 원래 다른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거죠. 같이 그냥 컸던 애가 의사도 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아예 만나지도 못해. 그냥 돈으로 바르는 동네에서 의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친한 동창 중에 의사가 나오는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동기가 막 재테크로 성공했대.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해외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내 직장이, 그리고 우리 동네는 원래 안 되는 동네야.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야, 이 동네에서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있죠. 요즘에 비트코인이 많이 좀 뭐 빠지긴 했지만 그 2030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뭐 대학생들이 이 비트코인의 열풍에 빠졌던 것도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계층 사다리라고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11시 40분에 신데렐라의 마음으로 여기에 한번 올인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한국인들 종특이다. 한국인들의 DNA에 돈만 밝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시대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떠냐? 조선중기학자 김정국이 제시한 삶이 있습니다. 뭐냐? 두억한 집에 두어 이랑 전답 있고 소못 하나 배옷 하나 두 벌 정도 있으면 중산층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면 멋진 삶 아니냐. 서적에다가 검은고에 햇볕별 마루 하나, 그 다음에 뭐 늙은 문 부축할 지팡이에 그냥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 정도. 그러니까 경차 하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경차 타고 앞에 있는 공원 정도 갈 정도?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미국이잖아. 미국 프랑스 아니야 이거? 그럼 이게 뭐예요? 백수잖아. 백수 아닙니까? 백수 정도의 그냥 뭐 필요하면은 좀 알바하면서 경차 하나 타고 뭐 그냥 좀 봄 구경하고 이러면 그 정도면 멋진 삶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뭐죠? 이 얘들아 인생 뭐 있냐? 그냥 인생 즐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600년 조선사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방법이 없어. 과거 시험 급제 못하면 그냥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인생 즐겨야지 뭐.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조만간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아예 계층의 사다리를 본 적도 없으면 그걸 바라지도 않겠죠. 지금 이게 2050년에 서울의 인구 구조인데 남자고 여자고 거의 20대 이하가 극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40대, 50대, 60대, 7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냥 이 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시장과 이미 소유권들 안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원래 이런갑다 하고 그냥 사는 거겠죠. 이게 할머니가 놓친 기회, 아버지가 놓친 기회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놓친 기회가 돼버리면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세계 파리에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은 그 옛날에 뭐 못 살았던 얘기는 전설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사실 뭐 어릴 때도 적자가 많이 나죠. 사교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도 또 적자가 많이 납니다. 이 노후 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흑자인 기간이 한 뭐 2, 30년 정도 되긴 하는데 이 꺾이는 때 빼고 나면 실제로 요 10년 정도 사회 초년생 딱 돼가지고 일 얻기 시작하고 딱 요 10년 흑자 날 때 얼마나 많이 자산을 불리느냐에 따라서 남은 여생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더 힘들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아직 돈에 집착하고 돈돈거리는 거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느끼는데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아직은 좀 희망의 불씨가 있으니까 아 그래도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좀 해봐야 돼. 인생 바꿔봐야 돼 라고 의욕을 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있는 거는 모두가 알아요. 그리고 문이 언젠가 닫히고 조만간 닫힐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시죠. 양극화도 너무 많이 되고 도대체 회사원이 평생 모아도 집을 못 산다. 아파트 번듯한 거 못 사는데 20년 전에는 살
수 있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른 나라 가면 원래 못 사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 정도 고급 아파트는 못 살아. 상위 20%의 집은 원래 부자였던 집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여기 살면 돼 라고 사는데 우리나라만 나도 바꿀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라는 거는 그나마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막차라고 만약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죠? 보통 막차가 오면 뛰어야 됩니다. 막차는 뛰는 거지 막차 다음이 없으면은 뭐 다음 차 타야지라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막차를 잡으려고 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요 막차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요 틈으로 뛰어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다. 우선 앉아서 좀 쉬자라고 할 건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라면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